종목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자동차 그림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 완성차들의 주가는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다 쪼개져 있는 이 부품주들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부품주들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리포트를 한국투자증권에서 냈습니다. 먼저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엔화 약세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격 경쟁력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2012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완성업체들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엔화 약세에 대한 효과를 적게 받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 세계 시장에 나가면 일본 차들과 경쟁을 하죠. 근데 일본 엔화가 약세인 입장에서 일본 차들과 맞닥뜨려서 정면으로 경쟁을 한다.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도 납품을 하고 또 일본 업체에게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납품을 할 때는 원화로 그 대금을 결제받아 오는데요. 아무래도 엔화로 다 받아오고 달러로 받아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업체들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완성차 또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완성차의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죠. 10년 전에 소나타 가격 달러로 했을 때 그때 10년 전보다 지금 33.5%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나타와 또 대비되는 차인 일본의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14.3%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이제 달러로 했을 때 한 1000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EU나 미국과의 FTA에서 볼 때도 이 관세 면에서 볼 때 이제 완성차는 단기적으로 없애거나 2016년에 없애겠다 하는데 반해서 부품업체들에서 이 부품 가격은 관세를 한 번에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좋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의 더 높은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매출 대비 R&D 비용,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앞으로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가져갈 거고 미래에도 경쟁력이 좋아진다라는 거겠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2012년 매출 대비 R&D 비율이 1.9, 2.2%인데 반해서 이제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3.7, 4%고요. 또 이들을 포함한 4개 부품업체들 이번에 임금 협상할 때 파업 없이 그냥 곧바로 끝났죠. 역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탑픽 살펴보겠습니다. 탑픽은 현대위아와 만도를 꼽았습니다. 현대위아는 22만 원에 설정을 했고요. 만도는 17만 원에 설정을 했습니다. 현대위아도 가격이 주가가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이 빨간색 선이 목표 주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면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도 역시 마찬가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둘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위아는 22만 원, 현대모비스가 35만 원, 한라비스테온 공조 4만 7천 원, 만도 17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또 이제 잘 나가려고 하는 두 가지 게임 업체에 대한 신한금융 투자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고요. 29만 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직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불소죠, 요즘. 이 불소의 트래픽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불소가 지금 188개의 서버로 중국 내에서만 평균 동시 접속자 100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불소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첫 끝발이 무슨 끝발이다라는 것처럼 처음에 와 하다가 갑자기 그 열기가 식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래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4만 5천 원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캐주얼 게임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2014년에는 하지만 중국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달삼늑이라고 해서 달을 삼킨 늑대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중국 출시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라면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이 부품주와 게임주에 대해서 리포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목 터치 시간이었습니다.